경관 조명 제작 회사에 다니고 있는 45 직장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꼰대 마인드가 너무 강하세요. 포부와 큰 그림까지는 다 좋은데 시야가 너무 좁다고나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해주셔서 제 평생 상사로 모시고 싶었는데 대표님의 우유부단함과 조급함 그리고 직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먹어도 되나? 뭐지? 근데 지금 이분이 대표님하고 나온 거예요, 둘이? 그러신가 봐요. 와. 오늘이 퇴직하는 날이네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저도 대표님과 이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세. 어머.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대표님이. 그 꼰대 대표님. 아니 그럼 두 분은 오늘 패산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제가 할 말이 많으셔. 아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대표님.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같이 오늘?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카운셀링 받는. 저희 본부장님이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그 고민이 대표님이었군요. 저였군요. 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제 면접 본 회사가 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셔서 내가 믿음을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이라는 직급을 받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여쭤보신 게 부장님 근데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전화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인사 안 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누가 인사 안 했나? 큰절을 안 하네. 네, 대표님 끝까지 가보죠, 저희 지금. 자, 인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인사? 아니 그래도 어른을 보면은 그래도 엉덩이를 떼는 이런 정도의 액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앉아서 대표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그래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누가 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려는 이런 정도. 이 정도로. 근데 그냥 이건 이제 아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제 그럴 때는 솔직히 저도 나도 이제 꼰대구나. 꼰대 소리 들을만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의 자리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해요. 그게 또 대표님 그게 또 다 같이 소통합시다. 우리 소통의 밤. 네. 알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소통의 밤에 왔는데 앉아서 인사를 하네. 지금 대표가 소통의 밤을 마련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별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과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앞만 보고 전진을 한다. 그래서 뒤를 잘 못 챙기니까 뒤를 챙겨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업무를 어떤 걸 보시다가 좀 잘못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면 대표님은 이제 뒤를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가 자꾸 이상한 게 해결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던져지니까 대표님이 한 번쯤은 좀 이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앞으로 더 나가는 게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으로 봤을 때. 근데 이해는 하지만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야,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내가 직원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야,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73년생이니까 올해 51예요. 73년생들이. 그리고 저는 제가 대표 입장이고 이제 직원분들이 몇 분 이제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는. 아무리 작아도 제가 대표 입장이잖아요. 제가 대표 입장이고 50대,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40대 중후반 50대가 계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전통적 리더 밑에서 일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희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랐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되게 빨리 발전했어요. 왜? 제가 보기엔 뭔가를 딱 성장시키고 막 초기에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의견 다 반영하면 안 돼요. 그거면 되게 느리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무언가가 되게 막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해서라도 막 확 끌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은 이제 탈권위주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누가 야, 내가 선배야 그러면 속으로 선배가 뭔데?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 우리는 그 언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권위주의자 아래서 성장했는데요. 근데 너무 고마운 일이 생겼네요. 나의 언어를 알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아는 중간 관리자가 들어왔네요. 심지어 관리자는 나한테 맞짱을 까네요. 오호라. 오호라.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거를 뒤에서 까면 이 사람은 쿠데타의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광장에서. 자, 광장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전 아까 여러 가지 말, 우리 대표님 꼰대입니다.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단어의 문맥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내 일생을 바칠 만한 회사나 리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남자가요, 그런 말 일생에서 몇 번 안 써요. 맞지. 이거는 이 회사와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실력적인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남자가 마음 먹을 수 없는 감정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본부장님한테 또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하들이 되게 좋은 스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하들이 3가지의 스피치 기법을 써요. 첫 번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죽여라! 쟤 죽여라! 이런 데 없어.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 대표님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 스피치가 다 무슨 스피치냐면요. 주체자를 저기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면 저희 그렇게 따를게요. 그렇지만 지금 회사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러하니 대표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돈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 코드에서 움직여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한 번만 더 생각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조금 잘못했는데 대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들 마음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또 중간에서 사실은 연골 역할을 하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위아래로 받으셨을 거예요. 병원 근무만 20년 차. 지금은 작은 병원의 원무 과장으로 일하면서 나름 사람 다루는 일에 도가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입사하는 MZ 후배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통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지시했을 때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못 봤어요. 무슨 말만 하면 왜요? 왜요? 라고 진짜 반문부터 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하나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문부터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랑 오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을 다 아시겠군요. 네. 그러면 일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하면서 뭐 땡플릭스라든지 너튜브, 뭐 이어폰 끼고 일하기 이런 거 뭐 흔히 있는 것 같고, 출근 시간이 9시면 뭐 한 5분 전까지 와달라 하면은 그럼 뭐 5분 빨리 퇴근시켜주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 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싸우고 있어요. 진정시키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화를 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 왜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최근 문제되는 게 이제 회식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뭐 술을 먹거나 강요하는 회식도 아니고 보통 저녁을 먹고 뭐 카페를 간다든지 해서 8시 안에는 보통 끝나는데 보통 회식이라는 단합 회장이니까 이제 다 같이 보통 한 군데를 예약해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먹고 싶은 것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자. 자기는 불참하니까 좀 돈으로 줄 수 없는지. 회식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MG다. 기발한데? 그러면 후배분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따로 이제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좀 돌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라떼는 좀 이렇게 하죠. 나는 나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흘리는 느낌이 들어요. 또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딱 한 명씩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자리 가지거나 뭐 성향을 좀 물어봐서 맞춰주려고 했다든지 개인적으로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면서 좀 회의도 하고 기존에 불합리했던 휴식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대신 서서라도 조금 이렇게 마련해주고 노래 엄청 하시네.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도 좀 지친 감이 있는 데다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되세요? 보통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장에는 스트레스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남자친구 성격상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그냥 같이 공감해주면서 대화로 통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편?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이런 걸 이렇게 좀 얘기해요? 친한 친구들? 누구한테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라도 얘기해. 여기 얘기하세요, 진짜. 근데 사람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부분이고요. 다 친한 동생들이고 다만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유 참 좋으시다. 아유, 너무. 제가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을 좀 해보고 체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참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복, 1kg 넘는 전복은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는 깊은 데 살아요. 그리고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해녀분들이 이거 캐려면 숨을 더 참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MZ세대는 깊은 곳에 있는 전복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수압이 깊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30초 안에 따고 나와야 돼요. 근데 딱 했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캐고 싶은 거야. 내가 MZ 얘네들의 마음을 내가 캐야 되겠어. 내가 이거 업무과장으로서. 그래서 또 찌르고 또 찌르잖아요. 그럼 얘네 빨판 악력이 엄청 세요. 그러면 그 깊은 데서 숨 못 쉬어서 순간 블랙아웃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무과장님 숨 못 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무과장님은 지금 깊은 곳에 가려고 하는 해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잘못하면 숨 막혀서 큰일 난다. 그러면 이거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쉬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 원무과장님이 언제 숨 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뭐 할 때 시간 빨리 가거나 누구 만날 때 시간 빨리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네요. 쉼이 필요한 거야, 쉼이. 맞아. 왜냐하면 병원이 남 살리는 데잖아요. 남 잘 살리는 조직이 자기 내상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무심히 볼 때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나 저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나는 편의점 없고 커피숍 없는 시골 마을이 좋은데? 나도 그런 거 꼭 나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아는 형님이 저기 어디 지방에서 사시는데 자기를 한번 초대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송이 따는 데예요. 근데 그 송이 캐는 형님한테 딱 갔는데 조그마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그게 썩기 시작하니까 말벌들이 여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저 말벌을 잡아보래요. 뒤지라는 거죠, 저한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 벌에 안 쏘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난 너무 어린아이처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님은 좋겠다.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내 사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소망하니까 정말 가파도에 한 30년, 20년, 30년을 비워진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거기에서 관심 가는 걸 보셔라. 반복되게 눈이 가는 거. 그리고 그걸로 몸을 쓸 수 있고 시간의 틈을 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거기에 결국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가셔라. 그래야 선생님이 숨을 쉰다. 그리고 따기 어렵지만 MZ세대가 마음을 진짜 열면 그 친구들은 어른 세대랑 또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걔는 지금 따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깊게 있으니까.
근데 딸 수 있습니다.